이 결혼 절대 안 된다. 딸의 상견례 자리에서 아버지는 뜻밖의 얼굴을 마주합니다. 수십 년 전 실종된 아내, 죽은 줄만 알았던 여인이 사돈석에 앉아 있었던 겁니다. 딸은 엄마의 얼굴조차 기억 못하고 자랐는데 그 엄마가 이제는 다른 이름으로 약혼자의 어머니가 되어 나타난 겁니다. 충주의 한 집안의 드리운 비밀, 그리고 수십 년 만의 재회가 남긴 균열. 이 이야기는 과연 어떤 결말을 향해 갈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저에게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도 남겨주세요. 구독자분들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는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충주의 이른 아침, 안개가 마당을 덮고 있는 가운데 성호는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려다가 3번이나 다시 풀어서 맵니다. 30년간 공장에서 일만 해온 그에게 넥타이는 여전히 낯선 물건이었습니다. 손이 자꾸만 떨려서 매듭이 제대로 잡히지 않았죠. 이런 날이 오긴 오는구나. 거울 너머로 보이는 벽에는 바랜 액자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25년 전 젊은 아내와 어린 하늘이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성우는 잠시 손을 멈추고 그 사진을 바라봅니다. 매일 아침 보던 사진이지만 오늘은 왜인지 더욱 간절하게 느껴졌습니다. 당신도 같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 하늘이가 드디어 시집 간다고. 그는 깊게 한숨을 내쉬고 다시 넥타이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려 매듭이 자꾸만 삐뚤어졌어요. 상견례라는 자리가 주는 부담감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혼자서 이런 중요한 순간을 맞이해야 한다는 서러움 때문이었을까요? 25년 전 아내가 사라진 그 겨울밤 이후로 성호는 단 한 번도 이런 정식 자리에 나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의 하루는 항상 똑같았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하늘이 아침밥을 차려주고 공장으로 출근해서 저녁 늦게 돌아오는 일상의 반복이었죠. 주말에는 하늘이와 함께 시장에 가거나 집 청소를 하며 보내는 게 전부였습니다. 친구들과의 술자리도, 동창회도, 심지어 동네 경조사에도 가급적 얼굴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부인은 어떻게 됐냐는 질문을 받을까 봐서였죠. 그런 그에게 딸의 결혼은 기쁨이면서 동시에 두려움이었습니다. 과연 자신이 상대방 부모님 앞에서 당당할 수 있을까? 혹시나 딸에게 누가 될까 하는 걱정이 밤새 그를 괴롭혔거든요. 이때 방문이 열리며 하늘이 들어옵니다. 단정한 원피스를 입은 딸의 모습을 보니 성호의 마음이 한결 놓였어요. 하지만 하늘이의 표정에는 웃음과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딸도 자신과 똑같은 마음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아빠, 준비 다 됐어요? 응, 거의 다 됐어. 하늘이는 어떠니? 긴장 안 돼? 떨리긴 하지만 기대돼요. 도윤이 부모님께 좋은 인상 드리고 싶어요. 성호는 넥타이 매던 손을 멈췄습니다. 밝게 말하고는 있지만 딸의 목소리에 담긴 불안함이 고스란히 전해졌거든요. 25년간 호라비로 살아오면서 가장 걱정했던 순간이 바로 이런 때였습니다. 혹시나 딸이 엄마 없이 자랐다는 이유로 무시당하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이었죠. 하늘은 어렸을 때부터 남들보다 조숙했습니다. 엄마가 없다는 사실을 일찍 받아들였고 아버지에게 부담이 되지 않으려고 애썼죠. 학교에서 어버이날 행사가 있을 때도 아빠 혼자 와도 괜찮다고 말했고 친구들이 엄마 이야기를 할 때도 조용히 듣기만 했습니다. 그런 딸을 보면서 성호는 늘 미안함과 고마움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무슨 걱정이야. 우리 하늘이가 얼마나 착하고 예쁜데. 하지만 성호 자신도 속으로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자신이 혼자서 제대로 딸을 키웠을까? 상대방 부모님 앞에서 당당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거든요.
혹시나 엄마의 빈자리가 느껴지지는 않을지 걱정이었습니다. 아빠가 저를 이렇게 잘 키워주셨으니까 도윤이 부모님도 분명 좋아해 주실 거예요. 하늘의 말에 성호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딸이 이렇게 자신을 자랑스러워해 주다니. 우리 하늘이 말이 맞아. 아빠도 너 같은 딸을 둬서 정말 자랑스럽다. 성호의 목소리에는 수년간 딸 하나만을 바라보며 살아온 아버지의 애정과 뿌듯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하늘이 아버지의 품에 안기며 밝게 말했습니다. 아빠, 정말 고마워요.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도윤이한테도 자랑했어요. 우리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아빠라고. 성호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딸이 이렇게 자신을 자랑스러워해 주다니. 혼자 키우면서 늘 부족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늘은 오히려 그런 아버지를 세상에 자랑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늘아, 아빠가 더 고맙다. 네가 이렇게 밝고 건강하게 자라줘서 말이야. 부녀는 잠시 서로를 껴안고 있었습니다. 서로만을 의지하며 살아온 부녀의 따뜻한 애정이 그 포옹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잠시 후 성호는 하늘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오늘은 우리 하늘이가 주인공인 날이니까 멋있게 해보자. 하늘이 고개를 끄덕이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부녀의 마음에는 설렘과 기대감이 가득했어요. 성호는 마지막으로 거울을 보며 옷매무새를 정리했습니다. 25년 전 선영과 함께 샀던 시계를 차고 딸이 용돈을 모아 사준 구두를 신었죠. 여보, 우리 잘할 수 있겠지? 성호는 또다시 액자 속 선영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직도 아내가 사라진 이유를 모르는 성호에게는 오늘 같은 날이 더욱 외로웠습니다. 집을 나서는 성호와 하늘의 뒷모습이 충주의 아침 햇살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두 사람 모두 오늘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 중 하나가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은 아무도 몰랐죠. 서울 외곽의 오래된 가옥을 개조해 만든 한 정식집. 대문을 들어서자 작은 연못과 돌계단이 이어졌고 정원수 사이로 바람이 잔잔히 흘렀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고즈넉한 풍경이었지만 성호의 마음은 바람 한 점에도 흔들릴 만큼 불안했습니다. 오늘이야말로 딸의 앞날이 달린 자리, 단 한순간도 어긋나선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복도를 따라 걸어가며 성호는 딸을 힐끗 보았습니다. 하늘은 곱게 차려입었지만 손끝은 긴장 탓에 떨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오늘은 하늘이니가 주인공이야. 당당하게 들어가자. 하늘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숨은 여전히 짧게 몰아쉬어졌습니다. 종업원이 문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문을 열어주었고 포근한 향내가 은은히 퍼진 별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벽에는 수묵화가 걸려 있었고 따뜻한 조명이 상 위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도윤의 부모는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두 사람을 맞았습니다. 도윤의 아버지가 성호에게 손을 내밀며 말을 전했어요. 먼 길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호는 두 손으로 악수를 받으며 허리를 깊게 숙였습니다. 별 말씀을요. 저도 이날을 기다려왔습니다. 인사는 정중했지만 긴장된 공기가 방 안을 메웠어요. 자리에 앉은 성호는 목이 바짝 말라 물잔을 들었습니다. 시원한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 잠시 숨이 고르는 듯 했지만 여전히 심장은 북처럼 요란하게 뛰고 있었어요. 그는 마음을 가다듬고 고개를 들어 상대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성호의 세상은 멈춰버리고 말았어요. 도윤의 어머니 정미라. 빛바랜 사진 속에서만 남아있다고 믿었던 얼굴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25해 전 눈 내리던 겨울밤, 흔적도 없이 사라진 아내. 그토록 찾아 헤맸던 바로 자신의 아내 선영이었습니다.
성호의 손끝이 굳었습니다. 젓가락이 힘없이 미끄러져 바닥을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성호의 절규 소리와 같았어요. 짧은 금속성이 방안을 가르자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아빠, 왜 그러세요? 그러나 성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귀에는 오직 심장 소리만 요란하게 울렸고 마치 암전에서 선영의 얼굴만을 비추고 있는 듯 눈앞에는 단 하나의 얼굴만 남아 있었습니다. 아닐 거야. 잘못 본 거야. 그런데 저 눈빛, 미소, 선영이 당신이 맞잖아? 순간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살아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그의 마음엔 자신도 모를 분노가 차올랐어요. 왜 단 한 번도 돌아오지 않았는지, 왜 딸과 자신을 25년 동안 외면했는지, 그리고 여기에 사돈석에 앉아 있다는 사실은 더 큰 배신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마주한 얼굴은 또 다른 안도와 슬픔을 불러왔어요. 기쁨, 분노, 배신, 슬픔, 안도가 한꺼번에 몰려들어 숨조차 막혔습니다. 정미라, 아니 선영은 시선을 내리깔았습니다. 손끝은 끊임없이 떨리고 입술은 굳게 닫혀 있었어요. 말하고 싶었습니다. 바다와 섬, 지옥 같았던 세월, 왜 돌아올 수 없었는지. 그러나 지금은 단 한마디도 꺼낼 수 없었습니다. 딸이 곁에 있었고 이 자리에서 모든 걸 밝혀버리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이 될 게 뻔했으니까요. 성호의 머릿속은 뒤엉켰습니다. 25해 전 마지막으로 본 뒷모습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홀로 딸을 키우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라진 줄로만 알았던 아내가 사돈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빠, 어디 아프세요? 딸의 목소리가 애타게 들려왔지만 성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앞의 아내만 바라보며 수천 가지 질문을 삼켰습니다. 왜 이제야 나타난 거야? 그동안 어디에 있었던 거니?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기나 해. 정적은 길게 이어졌고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숨을 쉬는 소리조차 나지 않았고 작은 기침마저 크게 울릴 만큼 고요했습니다. 성호와 선영, 두 사람의 눈빛은 서로를 향했지만 말은 없었습니다. 오직 떨림과 침묵만이 모든 것을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방안을 지배한 건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25해를 건너 다시 마주한 부부의 절망. 그것뿐이었습니다. 방안은 숨이 막힐 만큼 조용했습니다. 그 정막의 무거움에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못했어요. 도윤의 아버지가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을 꺼내보았지만 분위기는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상견례라는 게 원래 조금은 긴장되는 법이죠. 우리 다 편하게 생각합시다. 그러나 웃음은 번지지 않았습니다. 성호는 물잔을 쥔 채 미세하게 떨고 있었어요. 차갑게 식은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지만 가슴속 불길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딸을 위해서라도 이성을 찾아야 했지만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25해 전 아내가 사라지던 그 겨울밤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눈 내리던 골목길, 출근하며 본 아내의 모습,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남겨진 하늘이의 울음소리. 그 기억들이 한꺼번에 파고들어 가슴은 미어지고 숨조차 가빠졌습니다. 오늘 집을 나설 때 사진을 보며 속으로 빌었습니다. 혹시라도 하늘에서 보고 있다면 오늘만은 우리를 지켜달라고. 하지만 눈앞에 나타난 현실은 그에게 너무 잔인했어요. 살아있었다는 기쁨은 잠시였고 곧 분노와 배신, 슬픔이 폭풍처럼 몰려왔습니다. 딸에게 미안했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사실을 털어놓을 수도 없었고 모른 채 할 수도 없는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어요. 하늘은 아버지를 바라보며 애타게 물었습니다.
아빠,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어디 불편하세요? 성우는 고개만 저을 뿐 딸의 간절한 물음에 대답을 해줘야 했지만 아무것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똑같은 말만 속으로 되뇌며 오직 눈앞의 여인만 바라봤어요. 그녀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왜 이제야 나타난 거야? 그 세월 동안 어디에 있었던 거야?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기나 해. 지금 이렇게 나타나면 우리 하늘이는 어떻게 하라는 말이야?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손끝은 젖어 있었습니다. 맞은편의 미라, 아니 선영 역시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손끝은 계속 떨렸고 목구멍까지 차오른 사연은 끝내 내뱉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울고 싶었어요. 그러나 옆에는 아들이 있었고 맞은편에는 내 아들과 결혼하려는 자신의 딸이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리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질 걸 알았기에 꾹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 현실이 너무나도 원망스러울 뿐이었습니다. 도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그 손끝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떨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성우는 한참 동안 침묵을 삼켰습니다. 딸의 미래를 위해선 참고 넘어가야 한다는 생각이 수십 번을 스쳤습니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끊임없이 외쳤습니다. 이 결혼은 절대 안 된다. 하늘아 미안하다. 이 못난 아빠를 용서해다오. 결국 그는 물잔을 탁자 위에 내려놓았고 그리고 갈라진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도윤 아버님, 죄송하지만 이 결혼은 절대 안 됩니다. 방 안의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성우를 바라봤어요. 하늘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눈물이 고인 채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빠 왜요?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도윤도 이해할 수 없다는 얼굴로 물었습니다. 아버님, 무슨 이유라도 말씀해 주셔야죠. 그러나 성우는 눈을 피한 채 입을 다물었습니다. 딸의 눈빛을 마주하는 것조차 고통이었어요.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어떤 거짓말을 해서라도 지금 상황을 벗어나야 했지만 아무 생각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살아있다는 기쁨 뒤에 숨은 비밀, 지옥 같은 세월, 그 모든 걸 이 자리에서 꺼낼 수는 없었습니다. 선영은 입술을 달싹였지만 끝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지금이라도 말해야 하나? 아니야. 여기서 말하면 하늘이가 무너져 버려. 그녀는 끝내 침묵을 택했습니다. 하늘은 결국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왜 우리 결혼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를 남기고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도윤은 황급히 뒤따라 나섰습니다. 하늘아, 남은 자리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하늘이 아버님, 갑자기 왜 그러시는 건가요? 저희 도윤이가 무슨 실수라도 했습니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성우와 선영은 서로를 바라보았지만 끝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기쁨과 슬픔, 분노와 미안함이 한꺼번에 뒤섞여 있었고 말없는 절규만이 방안을 채우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한정식집 복도에서 하늘의 흐느낌 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도윤이 급히 뒤따라 나가는 발걸음도 점점 작아졌죠. 그 순간 선영은 지금의 무거운 침묵과 하늘이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었던 성우의 결심이 모두 자기 탓인 것만 같았어요. 그토록 바라던 재회가 이렇게 잔혹하게 돌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가슴은 무너져 내렸고 손끝은 멈추지 않고 떨렸어요. 차라리 모든 걸 말해버리고 싶었지만 이 자리에서 진실을 꺼내는 순간 하늘의 혼례가 산산이 부서질 게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침묵을 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윤의 아버지는 어색한 미소조차 짓지 못한 채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별실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고
그 고요가 두 사람의 지난 세월을 더 선명하게 떠올리게 만들었어요. 성우와 선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 눈길을 주지 못한 채 앉아 있었어요. 잔인한 현실이 두 사람의 입술을 막고 있었지만 두 사람 모두 아이들 때문에라도 이 침묵을 오래 끌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성우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동안 품어온 분노와 그리움, 원망과 사랑이 한꺼번에 몰려들어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어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첫마디를 꺼냈습니다. 정말 당신 맞아? 내가 지금 잘못 보고 있는 건 아니지. 목소리는 낮았지만 가슴속에 웅크린 울분이 터져 나왔습니다. 선영은 손끝을 꼭 쥔 채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 맞아요. 선영이야. 그 한마디에 성우의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죽었다고만 생각했던 사람이 살아있다는 기쁨과 왜 이제야 나타났느냐는 원망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그럼 왜 집으로 오지 않고 도대체 이게 뭐야? 성우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억눌러온 모든 감정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날 당신이 집을 나가고 돌아오지 않았을 때 처음엔 그냥 잠시 나간 줄 알았어. 그런데 밤이 지나도 며칠이 지나도 끝내 돌아오지 않았어. 성우의 눈빛에 그날의 절망이 되살아났습니다. 미친 듯이 찾아다녔어. 경찰서도 가고 장모님께도 전화하고 친구들한테도 물어봤지. 그런데 아무도 당신을 본 사람이 없었어. 마치 세상에서 증발해버린 것처럼. 선영의 어깨가 작게 떨렸습니다. 지옥 같았던 그때는 그녀만이 알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아직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미안해요. 하늘이는 당신 얼굴 기억 못해. 너무 어렸으니까. 선영의 어깨가 작게 떨렸습니다. 딸이 자신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슬프면서도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 도대체 어디에 있었던 거야? 성우가 말을 이으려던 순간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재빨리 고개를 돌렸어요. 아직 더 이야기할 시간이 있는지 확인하려는 것이었죠. 다행히 다른 방으로 향하는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았어요. 도윤의 아버지가 언제든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성우는 호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조심스럽게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지금은 시간이 없어. 연락해줘. 선영은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집어들었습니다. 박성호 대한정밀 생산팀장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아이들한테는 아직 말하지 말자. 나도 그게 좋을 것 같아. 두 사람의 눈빛이 잠시 마주쳤습니다. 수년의 공백이 있었지만 자식을 걱정하는 부모의 마음만은 똑같았어요. 그때 문 밖에서 도윤 아버지의 인기척이 들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재빨리 자세를 정리했습니다. 성우는 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고 선영은 손수건으로 눈가를 가볍게 눌렀어요. 도윤 아버지가 들어오자 방 안의 분위기는 다시 어색해졌습니다. 하늘이가 많이 상처받은 것 같습니다. 제가 갑자기 그런 말을 해서. 도윤이도 많이 당황했어요. 이유를 물어보는데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성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더 신중했어야 했는데. 도윤 아버지는 여전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왜 그러셨던 건가요? 무슨 문제가 있는 겁니까? 며칠만 시간을 주세요. 그때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황을 이해할 수 없지만 사정이 있다고 하시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약속드립니다. 도윤 아버지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일단은 기다려보기로 한 것이었어요. 세 사람은 어색한 작별 인사를 나눈 후 각자의 길로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도윤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의문이 가득했어요. 뭔가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서울의 도윤의 집. 도윤 아버지는 거실에서 선영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영이 차를 끓여오자 그는 직접적으로 물었어요. 여보, 오늘 무슨 일이었어? 당신 표정이 말이 아니었잖아. 선영은 찻잔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별일 아니에요. 별일이 아니라고 상견례 내내 한마디도 안 하고 하늘이 아버지가 갑자기 결혼 반대한다고 하니까 더 이상해졌어. 선영은 대답 대신 차만 마셨습니다. 혹시 그분과 전에 아는 사이야? 그 질문에 선영의 손이 크게 떨렸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해요? 분위기가 이상했어. 처음 만난 사람들 같지 않았다고. 선영은 휴지로 흘린 차를 닦으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남편의 예리한 눈빛이 부담스러웠어요. 그냥 긴장해서 그랬어요. 긴장. 아무리 상견례 때문이라지만 일반적이지 않잖아. 선영은 더 이상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거짓말을 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은데. 나한테는 말 못할 일이야? 아니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한편 충주에서는 성우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거실에 앉은 하늘이는 방문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방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지만 딸이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성우는 선영이 사라지던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그 당시 이렇게까지 돌아오지 않는다는 건 사고를 당했을 거라고 여겼어요. 하지만 시체는 발견되지 않았고 실종 신고만 낼 수 있었습니다. 몇 년 후 성우는 선영이 죽었다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야 하늘을 제대로 키울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딸에게는 엄마는 하늘나라에 계신다고 말했고 자신도 그렇게 믿으려 노력했어요. 그런데 오늘 모든 게 뒤바뀐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하늘은 아버지가 일어나기 전에 몰래 집을 나갔습니다. 평소 같으면 아버지 아침까지 챙겨놓고 나가곤 했는데 이번엔 아예 부엌에 발도 들이지 않은 듯 했습니다. 성우가 일어났을 때는 이미 하늘이 나간 뒤였어요. 현관에 신발이 없는 걸 보고서야 딸이 집을 나갔다는 걸 알았습니다. 딸이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실감이 났어요. 그 시각 서울대학병원에서 하늘은 새벽 6시부터 나와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2시간이나 일찍 출근한 것이었어요. 동료들이 놀라며 물어봤지만 하늘은 일찍 와서 정리할 게 있어서라고 대충 둘러댔습니다. 사실 하늘은 아침을 굶었습니다. 아무것도 넘어가지 않았어요. 어제부터 제대로 먹지 못해서 속이 쓰렸지만 음식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하늘아, 아침은 먹었어? 네, 먹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을 설명하기도 귀찮았어요. 점심시간에도 하늘은 식당에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병원 옥상에 혼자 올라가 도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도윤 씨, 나 아빠랑 얼굴도 마주치기 싫어.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어제부터 계속 울어서 그런 것 같았어요. 25년 동안 나만 바라보고 사셨다고 하면서 정작 내가 행복해하는 걸 보면 반대하시는 게 이해가 안 돼. 하늘아, 너 밥은 먹고 있어? 먹기 싫어. 아무것도 넘어가지 않아. 도윤은 걱정이 됐습니다. 하늘의 목소리가 너무 작고 힘이 없었거든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먹어야 해. 몸이 상하면 어떡해. 그날 저녁 성우는 하늘이 언제 들어올지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평소 시간이 되어도 딸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밤 9시가 넘어서야 현관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성우가 거실에서 일어나려 할 때 하늘은 아버지를 보지도 않고 곧장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문을 닫는 소리도 평소보다 조심스러웠지만 그 조심스러움 자체가 거리감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서울에서는 선영도 비슷한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도윤은 아침부터 어머니의 안부를 계속 물었지만 선영은 제대로 답할 수 없었어요.
선영은 대답 대신 성호의 명함을 꺼내 바라봤습니다. 25년 전 그는 신입사원이었는데 이제는 팀장이 되어 있었어요. 그 세월 동안 얼마나 열심히 살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흘 후 저녁 충주역 앞에 오래된 찻집. 성호는 30분 일찍 도착해서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을 일부러 선택한 것이었어요.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선영이 들어왔습니다. 예전과 비교하면 머리카락에 희끗희끗한 것이 섞여 있었고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새겨져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성호가 기억하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마주 앉았습니다. 커피를 주문하고 나서도 한참 동안 침묵이 계속되었어요. 성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간절함이 배어 있었어요. 오랜만이야. 선영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25년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정말 오랜만이네. 그 후로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로 무엇부터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어요. 커피는 점점 식어가고 있었지만 두 사람은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재회의 기쁨보다는 혼란스러운 감정이 더 컸거든요. 성호는 하늘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흘째 아버지와 제대로 말을 하지 않는 딸의 모습이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그 아이가 얼마나 상처받았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선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도윤이 계속해서 어제 일에 대해 묻고 있었지만 제대로 답해줄 수 없어서 미안했어요. 아들의 혼란스러운 표정을 볼 때마다 자신 때문에 아이들이 고생하고 있다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선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어요. 아이들은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는데 부모인 자신들 때문에 그 사랑이 방해받고 있다는 사실이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좀 더 필요해. 성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었어요. 살아있을 거라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을 다시 만나고 그것도 이런 상황에서 만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일주일 후에 다시 만나자. 그때는 좀 더 정리해서. 알았어요. 헤어지는 순간 성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선영아, 그래도 살아있어서 다행이야. 선영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찻집을 나서며 두 사람은 각자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것을. 멀리서 기차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가 두 사람의 발걸음과 함께 충주의 밤속으로 사라져갔어요. 25년의 비밀이 서서히 움트기 시작한 것입니다. 약속한 날이 되었습니다. 성호는 하늘이 출근한 후 공장에 반차를 내고 충주역으로 향했어요. 그동안 딸과 한마디도 나누지 못한 채 일주일이 흘렀거든요. 아침마다 하늘은 아버지가 일어나기 전에 집을 나갔고 저녁에는 늦게 들어와 바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성호는 딸의 차가운 등 뒤를 바라보며 가슴이 미어졌어요. 이 모든 상황이 정리되기 전까지는 딸과의 관계도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문이 열리며 선영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본 후 성호를 발견하고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이번에는 지난번처럼 급작스럽지 않았지만 여전히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성호는 일어나 의자를 빼주었습니다. 선영이 앉자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무엇부터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들이었습니다. 커피 마실래? 고마워. 성호가 카운터에서 커피를 주문하는 동안 선영은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모든 걸 말해야 한다고 마음먹고 왔지만 막상 마주하니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성호가 돌아와 앉자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그리움과 원망, 궁금함과 두려움이 모두 섞여 있었어요. 선영아, 그동안 정말 어디에 있었던 거야? 선영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성호 씨, 내가 하는 말이 믿기 어려울 수도 있어. 하지만 지금 말하는 건 모두 사실이야. 성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기다렸습니다. 내가 사라진 건 내 아버지 때문이었어.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다가 큰 빚을 지셨거든. 그런데 그 빚이 보통 빚이 아니었어. 성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이야기가 시작될 것 같았거든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 사람들이 찾아왔어. 성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빚을 갚으라고 했는데 그런 돈이 어디 있겠어? 그때 우리 살림이 어땠는지 알잖아.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거든요. 그러더니 돈 대신 내가 일해서 갚으라는 거야. 그냥 일이 아니라. 선영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손이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냥 일이 아니라 뭐. 서해의 한 섬에서 15년 동안 성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21세기에 그런 일이 가능하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성우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갓난아기를 두고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도대체 어떤 심정이었을지 상상이 안 됐어요. 나도 싫었어. 당신과 하늘이를 두고 떠나기 싫었어. 하지만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안 가면 당신한테 해를 끼친다고 했어. 하늘이한테까지. 성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어떤 놈들이 갓난아기와 젊은 엄마를 위협했다는 것인지. 그럼 그때 나한테 말했어야지. 같이 해결책을 찾았을 텐데. 어떻게 말해? 당신까지 위험해질 수 있는데. 너무 무서웠다고.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마주 보았습니다. 그 침묵 속에는 그때의 절망과 현재의 안타까움이 모두 담겨 있었어요. 그 섬에서 어떻게 살았어? 선영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15년간의 기억이 한꺼번에 밀려왔거든요. 말로 설명하기 힘들어. 그냥 버텼어. 언젠가는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믿으면서. 눈물을 닦는 선영의 팔목에 희미한 상처 자국들이 보였어요. 성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아내가 그런 고생을 하는 동안 자신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 견디기 어려웠거든요. 그럼 어떻게 나올 수 있었던 거야? 10년 전쯤 이 사람을 만났어. 성우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구원자에 대한 감사함과 동시에 묘한 질투가 스쳤거든요. 이 사람이 낚시를 하러 그 섬 근처에 왔다가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챈 거야. 선영은 그때의 상황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관광객인 줄 알고 다들 조심했는데 그 사람이 며칠 동안 계속 와서 나랑 한 번씩 얘기를 주고받다가 내가 도와달라고 해서 그 사람 배 타고 재빠르게 도망 나올 수 있었어. 성우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고마움과 동시에 왜 자신이 아니었을까 하는 원망이 컸습니다. 한편 서울에서는 하늘과 도윤이 병원 근처 작은 카페에서 만나고 있었습니다. 부모들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서로를 포기할 수 없었거든요. 도윤 씨, 우리 정말 어떻게. 하늘의 목소리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버지와 일주일째 말을 하지 않는 상황이 그녀를 지치게 만들었어요. 하늘아,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분명 이유가 있으실 거야. 도윤도 답답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하늘 아버지는 이유도 말씀 안 하시고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가 저렇게 단호하게 반대하신 건 처음이야. 분명히 큰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어머니도 그날 이후로
계속 이상해. 뭔가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아 보이더라고.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 상황이 답답하고 속상했지만 그래도 서로가 있어서 견딜 수 있었어요. 우리 포기하지 말자.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당연하지. 우리가 왜 포기해? 한편 충주의 찻집에서는 성우는 선영의 이야기를 들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럼 도윤 아버지랑은 어떻게 된 거야? 왜 바로 집으로 오지 않았어? 이 질문이 가장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선영은 한참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처음엔 그냥 도움을 받는 관계였어. 섬에서 나온 후에는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거든. 성우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집에 돌아갈 용기가 없었어. 너무 오랜 시간이 흘렀고, 당신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확신이 안 섰고, 무슨 소리야? 내가 왜? 성우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선영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니 정말 돌아오기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 같았거든요. 도윤이 아빠가 많이 도와줬어. 치료도 받게 해주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해주고, 그래서 결혼한 거야? 사실혼이야.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한 건 아니고, 미치도록 힘들었지만 그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복잡했어요. 도윤이는 그때 중학생이었는데 새어머니로 받아들여줬어. 정말 착한 아이야. 성우는 선영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분노와 동정, 이해와 서운함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어요. 무엇보다 이 모든 상황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될지가 가장 걱정됐습니다. 선영과 헤어진 후 성우는 충주 시내를 한참 걸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15년간 강제 노동을 당했다는 충격적인 사실보다도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가 더 막막했습니다. 아이들의 결혼 문제, 선영의 거취, 그리고 자신의 마음까지 모든 것이 얽혀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성우는 결심했습니다. 도윤 아버지를 만나야겠다고. 아무리 복잡한 상황이라도 아이들만큼은 행복하게 해줘야 했거든요. 하지만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그 사람이 과연 믿어줄까요? 그날 밤 성우는 명함을 뒤져 도윤이 아버지의 연락처를 찾았습니다. 전화를 거는 손이 떨렸어요. 몇 번이나 번호를 누르다가 끊었다가를 반복했습니다. 드디어 신호음이 울렸을 때 성우의 심장은 마구 뛰었어요. 김재혁의 목소리는 조심스럽고 무거웠습니다. 이 전화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간단한 인사 후 성우가 만남을 제안했을 때 김재혁은 잠시 침묵하다가 동의했습니다. 그도 할 말이 있다고 했어요. 다음 날 오후 서울 외곽의 조용한 찻집. 도윤의 아버지 김재혁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의 그는 온화하면서도 깊이 있는 인상이었어요. 성우가 들어서자 일어나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같은 여자를 사랑했던, 아니 지금도 사랑하고 있는 두 남자의 만남이었어요.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성우는 먼저 고마움을 표했어요. 선영을 구해주었다는 것에 대해서 말이죠. 재혁은 고개를 숙이며 오히려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연락을 드렸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고요. 사실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고. 선영에게 가족이 있다는 걸 말이에요. 구출 직후 선영이 계속 중얼거렸다고 했어요. 성우, 하늘이라는 이름을. 성우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자신들을 생각했다니. 재혁은 그때의 상황을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선영의 상태가 너무 심각했다고. 몸도 마음도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다고 했어요. 병원에서 치료받는 동안 선영이 계속 말했다고 합니다. 돌아갈 수 없다고. 너무 오랜 시간이 흘렀고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돌아가겠냐고. 그리고 딸이 자신을 기억하지 못할 텐데 갑자기 나타나서 혼란만 줄 수 없다고. 성우는 선영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 입장에서는 정말 돌아오기 어려웠을 거예요. 15년이라는 시간, 그리고 그 사이에 겪었을 고통들을 생각하면 말이죠. 재혁도 그때 혼자였다고 했습니다. 아내를 일찍 잃고 도윤이와 단둘이 살고 있었다고. 처음엔 그냥 회복될 때까지만 도와주고 싶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달라졌다고 고백했습니다. 선영을 돌보면서 재혁 자신도 위로를 받았다고 했어요. 오랜 외로움이 조금씩 채워지는 것 같았다고. 선영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다고 했습니다. 서로에게 의지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가족이 되었다고 했어요. 성우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고마움과 질투가 동시에 밀려왔어요. 자신이 하지 못한 일을 그 사람이 해준 것에 대한 감사함. 하지만 동시에 왜 자신이 아니었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김재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이냐고. 선영이 어떤 선택을 하든 존중하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도윤이가 걱정된다고도 했습니다. 그 아이에게는 선영이 진짜 어머니나 다름없다고. 성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늘이가 가장 걱정됐어요. 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되면 얼마나 충격을 받을까? 그리고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까? 두 사람은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일단 아이들의 행복이 우선이라는 것. 그들의 사랑을 지켜주는 것이 어른들의 역할이라는 것. 복잡한 과거는 천천히 정리하더라도 미래만큼은 밝게 만들어주자고 했어요. 재혁이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성우도 그 손을 잡았어요. 같은 여자를 사랑했지만 이제는 같은 목표를 가진 두 아버지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성우는 하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랜만에 아버지에게서 온 전화에 하늘은 조심스럽게 받았어요. 하늘아, 아빠야. 미안하다. 하늘의 목소리가 떨리며 들려왔습니다. 아빠, 도윤이랑 결혼해라. 아빠가 축복해줄게. 하늘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정말이냐고, 왜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냐고. 아빠가 좀 생각이 짧았어. 너의 행복이 가장 중요한 거였는데. 하늘이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성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복잡한 문제들이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지만 적어도 아이들은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그날 저녁 서울의 도윤집. 선영은 일찍 퇴근한 도윤을 거실로 불렀습니다. 차를 우리며 그녀는 몇 번이나 말을 꺼내려다 멈췄어요. 도윤은 어머니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챘지만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도윤아, 엄마가 너한테 해야 할 말이 있어. 도윤은 찻잔을 내려놓고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상견례 이후 계속 이상했던 어머니의 모습이 이제야 설명될 것 같았어요. 선영은 도윤의 손을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걸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진짜 이름, 15년간의 강제노동, 그리고 아빠를 만나게 된 경위, 하늘의 친어머니라는 사실까지. 도윤은 처음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어머니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럼 하늘이가 어머니의 친딸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가 어머니의 친딸이라니. 처음 느껴보는 복잡한 감정이 몰려왔습니다. 너무도 복잡했지만 도윤은 마음을 정리해야만 했어요. 어머니가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니 다른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15년간 강제 노동을 당하면서도 가족을 그리워했을 어머니의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어머니, 이 사실은 하늘이가 알아야 해요. 선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충격적일 거라고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라고 했어요. 어머니는 잘못한 게 없잖아요. 억지로 끌려가신 건데 하늘이가 오해하면 안 되잖아요. 선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도윤의 성숙한 모습에 고마우면서도 미안했어요. 그 후 도윤은 밤새 고민했습니다. 하늘이에게 말해야 한다고 얘기했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지 너무 걱정이 됐어요. 하지만 진실을 숨기는 것보다는 털어놓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도윤은 아버지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버지는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사실 이 순간이 언젠가는 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지만 막상 닥치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는 밖을 바라보며 지난 10년을 되돌아봤어요. 절망에 빠진 선영을 보살피며 자신도 치유받았던 시간들, 서로에게 의지하며 만들어온 소중한 일상들, 이제 그 모든 것을 놓아주어야 한다는 현실이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알고 있었어요. 선영에게는 원래 돌아가야 할 가족이 있다는 것을. 아무리 자신이 사랑한다고 해도 그것이 선영의 진짜 행복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도윤아, 아버지가 조금 힘들 것 같다. 도윤은 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괜찮아. 그냥 시간이 좀 필요해. 그날 밤 그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선영과 함께했던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어요. 하지만 동시에 성우라는 남자가 얼마나 그리워했을지, 하늘이라는 딸이 얼마나 엄마를 원했을지도 생각났습니다. 결국 재혁은 성우에게 연락했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했어요. 자신의 마음보다는 모든 사람의 행복을 위한 최선의 길을 찾고 싶었거든요. 사흘 후 저녁, 서울 시내의 조용한 음식점. 도윤의 가족과 성우가 만났습니다. 어색한 분위기였지만 모두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었어요. 가족의 행복이었죠. 도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하늘이한테 말해야 할 것 같아요.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도윤아, 너도 충격이 컸을 텐데 고맙다. 도윤이 아버지도 무거운 표정으로 동의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는 없다고 했어요. 다만 하늘이의 충격이 클 텐데 그게 걱정입니다. 선영은 불안해했습니다. 딸이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만약 하늘이가 거부하면 어떡하죠? 설득해 볼게요. 저도 함께 있을 테니까요. 그들은 하늘을 어떻게 불러낼지 상의했습니다. 결국 성우와 도윤이 함께 나서기로 했어요. 아버지와 남자친구가 함께 있으면 하늘이도 진지하게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이틀 후 하늘이의 근무가 끝난 저녁, 병원 근처 작은 카페에 성우와 도윤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아버지와 남자친구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의아해했어요. 아빠, 도윤 씨, 왜 같이 계세요? 성우는 딸에게 앉으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했어요. 혹시 또 결혼 반대하시는 거예요? 도윤이 하늘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하늘이니가 알아야 할 게 있어. 성우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하늘이 어렸을 때 엄마가 사라진 일, 그리고 최근에 알게 된 진실들을. 하늘은 처음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전개되면서 충격을 받기 시작했어요. 하늘아, 네 엄마가 살아있어. 하늘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하늘이 너의 친어머니야. 하늘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성우는 선영이 겪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빚 때문에 강제로 끌려간 일, 15년간의 강제노동, 그리고 도윤이의 아버지를 만나 구출된 과정까지. 하늘은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어요. 너무 많은 감정이 한꺼번에 몰려와서 정리가 안 됐습니다. 기쁨이었습니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엄마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있었어요. 왜 이제야 나타났는지, 왜 그동안 연락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혼란스러웠습니다.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자신의 친어머니라니. 이런 복잡한 관계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도윤은 하늘의 어깨를 가만히 감쌌습니다. 하늘아, 어머니는 잘못이 없어. 억지로 끌려가신 거야. 하지만 하늘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릴 뿐이었어요. 성우도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늘아, 아빠도 처음엔 충격이었어. 하지만 네 엄마는 피해자야. 하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상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 혼자 있고 싶어요. 도윤이 붙잡으려 했지만 하늘은 뿌리쳤습니다. 제발 혼자 있게 해주세요. 하늘은 카페를 뛰쳐나갔습니다. 성우와 도윤은 뒤따라가려 했지만 사라지는 하늘의 모습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밤 하늘은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병원 옥상에 혼자 올라가 밤새 울었어요.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지. 기쁨과 분노, 혼란과 이해가 뒤섞인 채로 하늘은 긴 밤을 보냈습니다. 모든 비밀이 터진 지금 그녀의 선택이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될 것 같았어요. 죽었다고 믿었던 엄마가 살아있다는 기쁨. 하지만 그 엄마가 도윤의 어머니라는 현실. 모든 게 꿈만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도윤에게 미안했어요. 자신 때문에 도윤이 어머니를 잃게 되는 건 아닐까. 엄마가 친가족인 자신들에게 돌아오면 도윤은 어떻게 될까? 10년 동안 함께 살아온 가족을 잃는 아픔을 겪어야 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하늘을 더욱 괴롭혔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도윤이 옥상으로 올라왔습니다. 밤새 하늘을 찾아 헤맸던 그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하늘아, 여기 있었구나. 밤새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하늘은 도윤을 보자 눈물이 났습니다. 도윤 씨 미안해. 도윤은 하늘 옆에 앉으며 어깨를 감쌌습니다. 뭐가 미안해. 너 잘못 없어. 도윤 씨 어머니를 내가 빼앗는 것 같잖아. 도윤은 하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사실 그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친가족에게 돌아가는 게 당연하다고. 자신들은 잠시 함께했을 뿐이라고. 하지만 그런 마음을 하늘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친가족에게 돌아가시는 건 자연스러운 거야. 우리는 그걸 이해해야 해. 도윤의 목소리에는 자신의 아픔을 숨기려는 애씀이 배어 있었습니다. 대신 우리가 행복해야 해. 그래야 어머니도 편하실 거야. 하늘은 도윤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를 잃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도 하늘의 행복을 먼저 생각해주는 도윤의 마음이 고마웠어요. 고마워, 도윤 씨. 어머니를 만나볼게. 도윤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그날 오후 충주의 작은 공원. 선영은 벤치에 앉아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5년 만에 딸과 제대로 마주할 순간이었어요. 성우가 연락해서 하늘이 만나겠다고 했을 때 선영은 기쁘면서도 두려웠습니다. 하늘이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멀리서 보는 선영의 모습은 상상 속 엄마와는 달랐지만 왠지 낯설지 않았어요. 그러나 가까워질수록 마음은 복잡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벤치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어요. 선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하늘아, 엄마가 늦었어. 정말 미안해. 선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5년 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왔어요. 엄마가 너를 두고 떠난 게 아니야. 정말 어쩔 수 없었어. 이 엄마를 용서해 주겠니? 하늘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거든요. 엄마,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25년의 공백이 조금씩 메워지는 것 같았어요. 선영은 하늘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늘아, 엄마가 도윤이 아버지와 함께 산 건 엄마의 생명의 은인이었기 때문이야. 엄마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질문이 가장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선영은 한참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엄마는 하늘이와 도윤이 엄마로 남고 싶어. 하늘은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아버지한테 돌아가거나 도윤이 아버지에게 계속 남아있는 선택을 하면 누군가는 상처받을 거야. 선영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새로운 길을 선택하려고 해. 혼자 살면서 두 가족 모두와 관계를 유지할 거야. 하늘은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럼 엄마는 혼자 사신다는 거예요? 괜찮아. 엄마는 이미 충분히 많은 사랑을 받았어. 이제는 엄마가 줄 차례야. 선영의 눈빛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늘이도 도윤이도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게 엄마의 진짜 바램이야. 하늘은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그 긴 세월의 아픔이 모두 치유받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네 사람이 모두 모인 자리가 있었습니다. 성호, 재혁, 선영, 그리고 도윤까지. 선영은 자신의 결정을 모두에게 말했어요. 성호는 처음엔 반대했습니다. 가족이 다시 만났는데 왜 혼자 살아야 하냐고 했어요. 도윤의 아버지 재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족에게 돌아가지 않을 거라면 10년 동안 함께 살아온 가족인데 헤어질 이유가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선영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이게 모두에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저는 두 가족 모두를 사랑하는데 한 곳에 치우쳐서 살아갈 수는 없어요. 제발 제 뜻을 이해해 주세요. 하늘이에게는 친엄마로, 도윤이에게는 어머니로 남고 싶어요. 그리고 성우 씨와 재혁 씨에게는 서로 아껴주는 소중한 사람으로요. 세 남자는 선영의 말을 듣고 한참 생각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선영을 독차지하려 하지 않았어요. 모두의 행복을 위한 선영의 선택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재혁이 먼저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 네 사람과 하늘이 어느 하나 어려운 결정을 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 당장은 힘들겠지만 당신의 뜻을 존중할게. 성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 모두 조금씩 양보하면서 새로운 가족이 되는 게 우리 아이들에게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거고, 더 나아가서 우리 모두의 행복이 되는 길이니까. 6개월 후 하늘과 도윤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조금은 복잡하지만 사랑이 가득한 가족들이 모였어요. 선영은 하늘의 친어머니로서 그리고 도윤의 어머니로서 두 아이를 축복했습니다. 성우와 재혁은 서로 다른 자리에 앉았지만 때때로 눈빛을 나누며 미소 지었어요. 같은 여자를 사랑했지만 이제는 같은 목표를 가진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늘이 부케를 던질 때 모든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복잡한 가족 관계였지만 그 누구보다 따뜻하고 행복한 가족이었어요. 선영은 조용한 자리에서 두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비록 완벽한 가족은 아니었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그 어떤 가족보다 완벽했습니다. 저녁 햇살이 결혼식장을 비추며
모든 사람의 얼굴을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25년간의 긴 여행이 끝나고 이제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은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인생은 때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길로 흘러갑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기도 하고 뜻밖의 재회를 맞기도 하죠. 완벽한 가족, 완벽한 인생은 없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조금씩 양보하는 마음만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전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가족의 형태가 달라져도 상황이 복잡해져도 사랑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희망이 있다는 것. 그리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사실은 가장 빠른 때일 수도 있다는 것. 여러분 곁에도 소중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작은 말 한마디가 큰 기적을 만들어낼 수도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행복들이 가득하기를 바라며 오늘의 사연을 마칩니다. 여러분의 사연도 함께하는 그날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